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190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08일차입니다. 네, 오늘 또 더 시스템, 네, 책 더 시스템 119페이지예요. 아니요, 119가 아니라 117페이지. 맨 밑에 여섯 번째 비밀, 언행을 조심하라. 언행을 조심해야겠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한번 엎질러지고 나면 그거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예,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게요. 여러 사람 앞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재수 없는 짓을 하는 거다. 재수 없는 짓을 하는 거래요. 진짜 재수 없는 짓을 하면 에너지가 팍팍팍 낭비를 한답니다. 네, 남들을 열받게 만들어 놓고도 성공할 수는 있지만 열받게 만들고 성공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산적인 방식은 아니다. 생산적인 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멋대로 행동하거나 그냥 솔직하게 굴면서 재수 없는 짓을 하는 걸 마치 라이프 스타일인 양 생각한다면 이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거. 그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욕을 한 것도 나한테 하는 거고, 누군가 있잖아요. 분노를 표출을 해도 그게 나에게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자체가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알면 정말 좋죠. 내가 나를 안다? 내 생각, 내가 어떤 이런 생각을 하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어떤 행동을 하지? 이 모든 것들의 내 근원적인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지 나를 각성하고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잘났고 내가 최고고 내가 한 게 딱 맞고 나는 정당하고 내가 한 게 최고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마이너스 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다. 주위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행동은 역풍을 불러오게 되고 당신은 결국 엉망이 된 상황을 정리하느라 헛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봐야 정신만 산만해지고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다. 나는 이렇게 재수없는 스타일을 보수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봐왔다. 의외로 많이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영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알아차림이 첫 번째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알아차려야, 박성범 이육사님 오래간만이시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중요한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몰라. 모르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자꾸 내 안에 내면에 밖에 있는 어떤 상황들, 저 사람 기분 나쁘고 뭐 하고 막 이런 상황 세상에서 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일까? 어떤 느낌일까?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 나 자신 밖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차분함을 가지고 내면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자꾸 찾다 보면 내가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아차림이 우선이다. 알아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재수 없다는 말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재수 없다라는 거는 네, 너무 재밌죠. 사실 재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단어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기심, 오만함, 야비함을 비롯해서 여러 성격적 결함을 더하면 될 것 같아. 아마 살면서 몇 번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기심, 오만함, 야비함. 이 책에서는 생산적이지도 않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삶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을 재수 없는 놈이라고 하겠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을 재수 없는 사람이다. 재수 없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게 재수가 없는지, 네, 재수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네, 볼게요. 늘 자기 자신에게 화제를 돌린다.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나한테 화제를 돌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화를 장악하려고 드는 거고, 그다음에 잘난 체 하고,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고, 잔인한 말을 솔직함으로 정당화하려고 잔인하게 말을 하는데도 그게 아주 그냥 솔직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말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회 정의에 대한 삐뚤어진 의식을 갖고 작은 호의도 베풀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그죠? 인사를 나누거나 눈을 마주치는 등 기본적인 생활 예절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재수없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독이나 마찬가지다. 그 순간은 짜릿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손해다. 제 살만 깎아먹는 꼴이다. 당신이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우한다. 그러니까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는 게 내가 타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이 하는 거야. 돌아온다고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그래서 왜 침을 뱉는 게 밖에다 뱉으면 저 사람한테 튀어가는 게 아니라 누워서 뱉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뚝 떨어져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근데 떨어질 때 이게 시간이 길면 잊어버리고,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누가 침 뱉었어? 하죠. 누가 뱉었어요? 내가 나에게 뱉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안녕. 설명하는 거 꽉 보고 있어. 그러면 네. 일곱 번째 비밀, 우선순위를 세워라. 우선순위를 세워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양궁 표적지에 그려진 동심원이라 생각해보자. 이 의자를 접어. 원의 중심은 당신의 최우선순위로 중심이다. 원의 중심에서의 최우선순위는 당신이다. 근데 당신이 망가지면 그, 다른 우선순위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 끓는 우선순위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따라서 건강을 그러니까 1순위로 챙겨야 한다. 건강은 1순위다. 제가 요번에 아파 보니까 다 귀찮더라. 그랬잖아요.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 그래서, 어, 건강. 진짜 1순위예요. 젊을 땐 건강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요번에 프리즈마이어 나오잖아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점수를 최대한 999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1000을 가야 되겠어요. 야, 의식 수준이 촥 이렇게 야,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의 척도가 점수로 쫙 해서 막 600, 700, 800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딱 측정을 하면 이 빛으로 의식이 측정이 되는 거야. 의식, 너는 100이다. 너는 200이다.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있는 원,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신이다. 자신, 자산인데, 자산에는 당신의 직업, 투자를 비롯해서 주택도 포함된다.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자산을 더 우선순위로 꼽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당신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면 당신의 가족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일단 건강과 재정 상태가 온전해진 후에는 다음 건강과 재정 상태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 우선순위 세 번째로는 원인,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차례다. 건강과 재정적 여유가 행복을 이루는 기초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 연인과도 잘 지내야 한다. 그 다음 원이 지역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다. 원, 지역, 국가, 그 다음에 전 세계. 이렇게 퍼져나가죠? 한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의식의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가장 안쪽에 있는
원부터 점점 반으로 원을 채워나가라. 당신의 건강을 바로잡고 안정적인 자산을 쌓은 후에 주변을 돌보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도 늦지 않다. 동심원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당연히 삶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산책을 해야 해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거라고 상사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듯 우선순위들은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잘 다뤄가면서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선택지들이 개인적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것이다. 완벽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해치고 에너지를 빼앗긴다면 그 일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힘은 들어도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일은 좋은 선택이다. 올바른 길을 택하면 말 그대로 느낌도 좋다. 예를 들어 상사가 주말 동안 좀 힘들지만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당신의 달콤한 주말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의미 있는 일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이 잘 풀리면 노력의 대가로 승진이라는 보상이 덤으로 따라올 수도 있다. 반대로 상사가 별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행정 업무 처리에 매번 야근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다른 직장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상사는 당신에게 더욱 중요한 무언가를 희생하고 일을 완수하길 바란다. 하지만 당신의 개인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기준 삼아 일을 선택하는 것에는 이점이 있다. 나쁜 선택들도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코카인 흡입이 주는 일시적인 흥분 같은 것들 말이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듯 멍청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우선순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은 일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할 수도 있다. 우선순위란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는 일을 뜻한다. 우선순위란 무엇인가? 그렇죠? 네.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처리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있죠? 언행.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는 어떤 것을 언행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가족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네, 줄어들어도 그래도 일은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제 또 달락이 한 달락이 또 휙 넘어가요. 그래서 네, 가장 이상적인 이기심은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하는 거다. 시간을 들여서 운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식사를 하는 거. 올바른 식사도 해야 하고 탄탄한 경력을 쌓으면서도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다. 올바른 식사와 운동, 가족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 다음 단락. 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내가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된다는 거야. 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있는 현실에 있는 상황에서 그냥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상상해야 된다. 무엇이든 상상해야 된다. 네, 밤에 잘 때도 어떻게 해요? 시크릿 하면서 자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볼게요. 네, 이 123페이지. 당신의 뇌는 우리의 환경과 생각과 건강 상태를 끊임없이 분석한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마음가짐이라고 부르는 감각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을 더욱 즐기게 된다는 것을 당신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환경이,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마음가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참나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잖아요, 행복을. 이 행복을 참나 내 안에서 찾아야죠. 외부는 자꾸 바뀌어요. 영향을 받으면 그거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거는 외부에서 받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상태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250인데 아주 높은 상태죠. 의식 수준이 2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내 기준점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내 기준점은 내가 어릴 때 3살 이전에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내 삶의 기준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에서도 예의 범절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들에 내 개인적인 신념과 사회적으로 또 신념이 무의식적으로 집단적으로 생긴 신념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내 생각에. 그 부분이 놓아질 수 있을 때 점점 더 의식이 높은 상태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은 초능력을 얻은 기분이 들 것이다. 외부에 흔들리지 않으면 작은 초능력을 얻은 기분이 되는 거고요. 사실 당신은 이런 초능력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생각과 신체 그리고 환경을 바꿈으로써 마음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가짐이 생각과 신체와 환경을 내가 바꾼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는 것이다. 마음가짐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준다. 내 마음가짐이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운동을 마친 사람을 살펴보라. 그들에게선 행복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느껴질 것이다. 방금 식사를 한 사람과 정반대로 굶주린 사람을 관찰해보라. 둘 사이는 큰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피곤한 사람들은 까칠하지만 휴식을 취한 사람들은 상냥하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운동, 음식, 수면을 신경 써야 한다. 그쵸? 운동하는 거 시간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저도 뉴비트 9.5km인가요? 일본 께 돼 있는데 딱 좋더라고요. 약간 매일 타려고 하는데 네, 타겠습니다. 매일 타야죠. 정해놓고 매일 타는 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만보 걷는 거, 걷다가 또 요새 또 좀 안 하고 있었는데, 뭔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내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걸 정해놔야 되고, 음식도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소금물 마시고, 그쵸? 소금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 야채 종류, 탄수화물은 쬐끔 오일 많이 먹어야 돼. 기름이 기름을 녹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면도 적당한 수면이 있어줘야지 건강하죠. 네. 이런 식생활, 식습관이 맞아져야 돼요. 그래야 저희 프리즈마이어라고 나오거든요. 빨주노 쪽 하나, 보라색이 제일 건강한 상태예요. 숫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수면을 신경 써야 한다. 요게 운동, 음식, 수면을 잘 하면 하고 건강기능식품 잘 챙겨 먹고 하면은 높은 점수가 나오죠. 네. 오케이. 그런데 만약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데도 인생이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죠? 근데 즐겁지가 않아, 인생이. 내가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죠. 봐야 되고, 간단한 해결책은 불쾌한 생각보다 즐거운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한 해결책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실에 내가 뿌려놓은 것 때문에 지금 현실에 지금 이렇게 좋든 안 좋든 있는데 거기에 매여서 있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을 해야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느낌까지 그렇게 상상을 하면 이루어지죠. 근데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거는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거는 그냥 바램이에요. 바램과 상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상상을 해야 한다. 불쾌한 생각보다 즐거운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면서 그리 즐거웠던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일어날 근사한 일을 해보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네. 공상은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잘 만든 영화와 같다.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신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노벨상 수상을 상상하거나 섬을 사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NBA 선수로 활약하는 모습을 상상해도 좋다. 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빠져드는 것만으로도 생기가 솟고 기운이 날 것이다. 이때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을 그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라. 상상력은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 상상과 마음가짐은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상상만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상상과 마음가짐은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상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상상을 못 해요. 근데 현실은 왜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전에 상상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엉망이라면 엉망으로 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상을 하느냐가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자꾸 과거에 뿌린 것에 무의식에 일어난 것에 지금 반응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상과 마음가짐은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상상만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상상이 딱 있어야 돼요. 상상이 딱 있어야 죠 상상해야 돼. 같은 이유에서 우울한 뉴스에 자주 노출되지 마라. 우울한 뉴스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안 좋은 거, 무서운 거. 그럼 저는 딱 이렇게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게 틱톡 보잖아요. 틱톡 보면은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면 안 좋은 거를 막 봐요. 어린이집에 교사가 아이를 어떻게 근데 내가 이걸 왜 보지 하고 넘겨버려요. 그걸 막 보고 이제 불안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게 돼요. 또 내가 좋을 때는 상상하고 내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 즐겁게 릴스도 왜 즐겁게 막 춤추고 즐거운 거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보는 게 좋거든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우울한 뉴스에 노출하지 말고 우울하게 만드는 음악이나 책, 영화를 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영화 볼 때 막 칼로 찌르고 피나는 거 제일 싫어요. 감동적이고 막 있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 와, 막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막 감동이 있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싸우고 뭐 하고 이런 걸 많이 보는 분들은 뭐냐? 내면에 분노가 있다.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싸우는 거. 내가 싸우질 못하니까 대신, 뭐라고요? 대신 뭔가 내가 싸우질 못하니까 저 영화 속에서 싸우는 거를 보고 폭행하는 걸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싫은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 남자분들이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제가 어제 미팅을 했는데요. 아우, 아가씨가 31살인데요. 말도 살짝 더듬으세요. 아직 뭐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안 했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하면 아프겠더라고요.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고등학교 때까지 때렸대요. 딸, 아들. 근데 둘째 딸인데 말을 제일 안 들었나 봐요. 고집이 셌대요. 고집이 셌는데 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언니 있지? 딸이 두 번째야. 그러니까 가치를 잘 몰라. 그렇잖아요. 딸과 딸, 그 다음에 아들이 난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치성에 봤을 때 존중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성은 아닌데 엄마는 똑같이 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해주셨어요. 새 남매를. 같은 대우를 해주셨어요가 아니라,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아, 이게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확답은 못 들었지만 들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28분인데 그쵸? 여기까지 해서 주위에 늘 기분 좋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 역시 크게 다르지가 않다.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손쉬운 방법은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들을 가능한 한 많이 즐기는 것이다. 어쨌든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즐겁게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웃을 수 있을까? 네. 연구하면서 그것 중에 하나가 저보고 어린아이 마냥 릴스 같은 거 한다고 저희 남편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요새 릴스를 정말 안 찍었는데 릴스 찍을 때 웃기고 재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재밌으려고, 그냥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네,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네. 즐겁게 사는 방법을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찾으셔가지고 즐거운 상상을 하고, 네, 즐겁게, 행복하게 웃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행복하게 웃는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나서 명상 있고요. 오늘 서울에서 의식 수업, 마음 치유 수업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세요? 네, 서울 가고 계십니다. 네, 서울 가고 있어요. 어, 의식 수업 끝나고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끝나고 다음 주는 화요일, 토요일 수업이 없습니다. 의식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부산에 수업이 있습니다. 네, 프리즈마리오 온라인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네, 다 12월 20일 날 부산 엑스코로 오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명상 꼭 하세요.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 나는